어머니 같은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바로 내용 증명이 날라오더라고요. 가게 가서 주말에 이제 사진도 찍고 미어 오더라고요, 가슴이. 예. 안녕하세요, 윤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7년 동안 요식업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지금 현재는 식당을 5개를 운영을 하고 있긴 한데 왜 폐업을 하게 됐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때는 이제 2013년인데 원래 이커머스 시장에서 13년 동안 사업을 했었어요. 물론 지금도 하고 있긴 하지만 이커머스 시장에서만 하기에는 아무래도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요식업 쪽 오프라인 사업도 진행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처음 종목은 이제 품목은 국밥이었어요. 돼지국밥집이었는데 돼지국밥 유명한 데가 부산이잖아요. 네, 부산에 내려가서 뭐 국밥도 먹어보고 뭐 시장 조사도 하고 뭐 손님들이 얼마나 들락날락하나 이런 것도 보고 맛도 보고 솔직히 토할 정도로 많이 먹어봤습니다.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제가 사는 지역에서 한번 오픈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2달 만에 솔직히 2013년 8월부터 그 사업을 알아보고 11월 달 정도에 오픈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이게 터무니없는 행동입니까?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6개월 이상은 시장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물론 저도 그 사업,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약간 좀 자신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달 만에 오픈을 했는데 역시나 쉽지는 않았어요. 뭐냐면은 제가 생각했었던 그 매출은 워낙에 이제 이커머스 시장 쪽에서 매출이 제가 컸었기 때문에 보통 한 30평 정도 가게에서 1매출이 100만원 이상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하루에 50만원 나오기도 정말 쉽진 않더라고요. 물론 그리고 또 처음에 진행을 하다 보니 레시피라던가 손님을 대응하는 뭐 자세, 그리고 뭐 직원을 핸들링하는, 또 오프라인과 온라인도 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뭐 휴무일, 음식을 뭐 국밥을 국물을 내는 기술, 그리고 시간, 이런 것들이 전혀 정립되어 있지 않고 진행을 하다 보니 매우 어려웠어요. 뭐 프랜차이즈를 뭐 가맹점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자존심상 뭔가 저도 좀 개척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원래 궁극적인 목적은 프랜차이즈 사업이 목적이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막상 해보니 역시 쉽지 않은 사업이었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테이블 회전율을 저는 굉장히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앞에 주차장도 굉장히 협소했고 뭐 사람이 많이 유동적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상권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전율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그래서 매출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적게 나왔습니다. 하루에 한 30만원? 네. 점심에 한 20만원 팔고 저녁에 한 10만원 팔고 막 이렇게 팔다 보니 한 달 매출이 뭐 1000만원 이상 나오기가 쉽지는 않았죠. 그러다 보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저와 저와 뭐 같이 하는 형님, 그리고 뭐 식구들도 한 번씩 와서 도와주고, 사람은 사람들로 또 인건비를 쓰고,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근데 거기서 깨달은 게 뭐가 하나 있었냐면, 좋아, 이거는 평수가 부족했다. 평수가 부족했고, 그다음 상권을 잘못 들어갔다. 원래는 상권은 매출 대비 임대료는 10%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이미 넘어갔었죠. 왜냐면 월 매출이 1000만원, 1500만원 정도까지 나왔었는데 임대료가 200만원이니까 20%에서 15% 벌써 넘어가는 겁니다. 그 수익 5%에서 10%가 넘어가는 수익은 임대료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으로 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도저히 이렇게 조그만 가게에서 진행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더 큰 가게를 얻습니다. 몇 평을 얻었냐면 2배, 70평의 가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4월달에 오픈을 했는데 4월 1일에 오픈을 했어요. 근데 장사가 엄청 잘 됐습니다. 왜냐? 나름 분석을 많이 했어요. 자, 첫 번째 원칙 뭐냐면은, 상권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그 주변 상권에 손님들이 얼마나 포진되어 있고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점심시간만 되면은 그 주변의 식당들을 한 번씩 둘러보면서 1시간, 2시간 정도씩은 손님들 들어가는 것을 체크를 합니다. 1명, 2명, 3명, 4명, 5명.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가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여기는 주변 상권이 일단은 점심에 국밥을 먹을 수 있는 상권이고 저녁에도 충분히 외식을 할 수 있는 상권이다 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주변 가게들 곳곳에 평균 평수 대비 사람들이 들어가는 인원수가 보통 그 70평에 제가 최저 매출을 한 150만원 정도 매출을 잡았는데 그 정도 인원수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오픈을 해도 이 정도 수요는 있겠다 싶어서 오픈을 했습니다. 했는데 역시나 매출이 나왔어요. 하루에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뭐 많게는 뭐 300만원까지도 나오는 그런 가게로 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픈빨이 확실히 있었던 거예요.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매출이 쭉쭉쭉 떨어지면서 다시 매출이 한 100만원? 100만원 정도도 좀 간간히 찍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매출이 좋을 때는 정직원을 채용을 했었는데
다시 매출이 뚝뚝뚝 떨어지니 채용한 사람들을 어떻게 그만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매달 적자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결국에는 6개월을 임대료로 못 내는 처지까지 왔습니다. 예, 월 임대료가 600만 원이었는데 저는 거기를 한 달에 매출이 8천만 원 이상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럼 임대료는 10% 미만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했는데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임대료 비율이 600만 원이다 보니 월 3천만 원이면 20%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원도 월급 주기도 이제 바쁜 상황이 된 거죠. 네. 제가 해봤던 업종이 어떤 업종이었냐면 처음에 국밥을 했다가 잘 안 돼서 감자탕, 또 안 돼서 찜, 안 돼서 쭈꾸미, 안 돼서 삼겹살. 네. 1년 안에 업종은 5번을 바꿨어요. 5번을 바꿨는데 안 됩니다. 안 돼서 그 와중에 6개월 동안 임대료가 밀린 게 66에 36, 3,600만 원의 임대료가 밀렸어요. 보증금이 1억이었는데 거기서 만약 제가 가게를 다른 임차인을 마친다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겠지만 인테리어 비용이 한 1억 정도가 들었으니까 2억에 투자를 하고 권리금 4천만 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증금은 한 6천만 원 정도 남은 상태니까 1억밖에 건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제가 2억을 투자했는데 1년 만에 1억밖에 안 나옵니다. 네, 그러면 제가 1억을 손해를 본 거죠. 그쵸? 자존심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잘 된다는 가게를 눈치껏 계속 찾아봤습니다. 예, 맨날 며칠을 막 차로 이동하면서 어디가 손님 많지 먹어보기도 하고, 과연 우리 다시 이 자리에 어떻게 하면은 다시 기사회생해서 손실을 회복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을 많이 했죠. 하다가 이게 괜찮겠다 싶어서 하나의 업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돈은 바닥난 상태고 잔고는 없었어요. 업종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주방시설, 주방집기 이런 것들을 다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중고나라를 샀습니다. 찾다 보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업종에 지금 폐업하시려고 하시는 사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간곡하게 연락을 해서 성남에 가서 중고 물품들을 다 구입해 옵니다. 네. 정말 저렴하게 구입해 왔어요. 자, 이제는 업체를 바꿨는데 간판을 바꿀 돈도 없어요. 간판을 바꿀 돈도 없어서 간판 다 내리고 스카시라고 있어요. 고무로 된 이렇게 글씨만 나오는 거. 요즘에 LED로 많이 하죠. 근데 그냥 투광기 2개만 쏘고 스카시로 딱 우리 상호만 딱 2개 답니다. 달고 다시 오픈을 해요. 오픈했는데 처음엔 또 잘 됩니다. 근데 그 점심 가격이 측정한 게 좀 높게 측정을 했어요. 얼마였냐면 한 끼에 7,000원. 7,000원이다 보니까 음식을 많이 구비를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손님들이 드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2013년 4년이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정도 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높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을 파격적으로 내립니다. 그랬더니 손님들이 한 명 한 명 하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거기서 제가 또 어떤 홍보를 했냐면은 제가 현수막을 30개를 만들어요. 10,000원이면 하나씩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10개면 10만원, 30만원이면 30개를 만들 수 있죠. 그 30개를 아침에 일찍 새벽에 나갑니다. 나가서 10개를 달아요. 네, 주변에 곳곳에. 그리고 또 다음날 아침에 또 나가고 오후에 또 걷고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한두 개씩은 뜯겨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도 거의 사라지는 거 없이 계속 핸들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뭐 그런 식으로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주변에. 예, 새벽까지 나가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다시 쭉쭉쭉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장사는 잘 됐어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실수했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장사가 안 돼서 임대료를 못 냈었던 거. 예. 정말 그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저희가 올해 19년 3월 달이 이제 5년차 마지막인데 이번에 임대차 보호법이 변경되면서 임차인들이 뭐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임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겼죠. 근데 임대료가 3기 이상 연속으로 밀렸을 때는 그 권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바로 내용 증명이 날라오더라고요. 더 이상 계약을 연속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나가줘라. 5년만 채우고 나가라. 그래서 저희가 무슨 소리냐, 아니 우린 더 하고 싶다.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임차인을 맞춰올 테니 권리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다오 했는데 법적으로 그게 3개월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임대차 보호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전혀 변경이 되진 않았어요. 제가 주변에 뭐 변호사도 그렇고 뭐 아는 분들도 다 알아보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3기 3번 연속 밀리면은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동안 5년 동안 그 가게에다가 투자한 비용이 1억이 넘는데 근데 결국에 나올 때는 얼마를 받았냐? 이사비. 네. 이사비 300만 원 정도 지원 받았습니다. 네. 그거 받고 그냥 나왔어요. 보증금 1억 받고 그냥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여러분 제가 열심히 일해서 한 달에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었겠습니까? 투자한 게 1억 5천이 넘는데 그 돈을 하나도 못 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보증금을 받고 나오는데 거기 근속했던 직원들 있잖아요. 근데 그 직원들을 어디다가 이동시킬 수 있는 그 상가가 없는 거예요. 다른 지점도 다 사람들이 다 차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해줬던 그 직원분들을 맨 마지막에 식사를 대접을 하면서 더 이상 영위할 수가 없으니까 이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우리가 예전에 실수를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법적 보호 장치를 받을 수가 없다 라고 솔직히 이실직고 얘기를 다 하고, 그날 저녁 식사를 대접을 하면서 직원들을 다 이제 퇴사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맨 마지막에 가게 가서 주말에 이제 사진도 찍고, 거기에는 제가 요식업에 처음 진출하고 가게가 5개까지 확장되면서 원동력이 됐던 거잖아요. 그 장소가 미어 오더라고요, 가슴이. 예. 그리고 열심히 일해준 직원들을 그냥 퇴사를 시키는데 굉장히 자괴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 직원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어머님 같은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다 이해해 주시고 정말 감사했고, 몰라요, 뭐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같은 지역에서 살고 계시고 하니까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자산을 지키고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초부삼득이라고. 첫 번째는 실패해도 세 번째는 성공을 한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20평짜리 얻었다가 실패했고, 두 번째에도 실패, 세 번째 실패, 네 번째 실패, 다섯 번째 실패, 5번 업종을 바꿨어요. 실패하고 6째 만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6째로 인해서 파생된 가게가 5개나 돼요, 지금 현재.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진행하시다 보면은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장사가 안 되시더라도 주변에 정말 부탁하기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임대료는 절대 밀리지 마세요. 2기 이상까지 밀리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그 가게에 여러분들이 투자한 그 자본, 모든 게 다 송두리째 날아갑니다. 저 같은 실수를 하시는 분이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 제가 경험했었던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저 영상을 보시면서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고 자본을 잃지 않게 제가 앞으로 많은 정보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